지도 위에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지워진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폭탄이나 지진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눈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린 재난 뉴스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심장부이자 태평양을 겨누는 핵잠수함의 요람 캄차카 반도가 거대한 설벽에 갇혀버린 안보 대참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파트 1층이 사라지고 창문으로 탈출한 주민들이 눈 속에서 터널을 가며 생존을 이어가는 지옥 같은 풍경, 그리고 그 거대한 눈더미 아래 소리 없이 잠겨버린 푸틴의 핵 병력.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기후 변화가 어떻게 강대국의 전략 자산을 한순간에 고철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고립된 반도의 눈소식에 경악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1월 러시아 극동의 캄차카 반도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던 이곳에 13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사이클론이 상륙하면서 비극은 예고되었습니다. 사실 캄차카는 원래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3m가 넘는 눈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3m라면 성인 남성 2명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어도 그 머리 위까지 눈이 차오르는 높이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주민들은 그저 여느 겨울처럼 눈을 치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멈추지 않았고 순식간에 도로를 집어삼키고 가로등을 가렸으며 마침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출입문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이 대재앙의 시작은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강력한 저기압이 캄차카 화산 지맥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차가운 대륙의 기운과 만나면서 말 그대로 눈 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러시아 기상청조차 이 정도의 강수량은 현대 기상 관측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눈은 단순히 쌓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결합하여 화이트아웃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캄차카의 주도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는 유령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려는데 거대한 흰색 벽이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말입니다. 집안에 갇힌 주민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1층에 살던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눈이 창문을 넘어 2층 높이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층이나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바깥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눈더미에 파묻힌 자동차들은 그 위치조차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긴 막대기를 찔러보며 자신의 차를 찾아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지붕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사태에 깔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속출했습니다. 단순히 주거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캄차카의 핵심 기관 시설인 변전소와 통신탑들이 무너지는 눈의 무게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난방마저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식 중앙난방 시스템인 뜨거운 물 공급 파이프가 얼어 터지면서 아파트 내부는 얼음 동굴로 변해갔습니다. 주민들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모든 옷을 껴입은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연결 통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교통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운행을 중단했고 구급차조차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학교와 관공서의 문을 닫았습니다. 군대가 투입되었지만 군용 차량조차 3m의 설벽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특수전지형 차량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마저도 거북이걸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삽을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도로까지 길을 내기 위해 눈 속의 터널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미굴 같은 구멍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캄차카 주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처절한 사투가 있었습니다. 식료품점의 선반은 순식간에 비었고 물류 트럭이 오지 못하자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눈 터널을 뚫고 수킬로미터를 걸어가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노인들은 고립된 자택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물자를 투하하려 했지만 지속되는 강풍과 눈보라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캄차카는 말 그대로 지구상이 외딴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폭설이 내린 지역이 하필이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캄차카였다는 사실입니다. 캄차카의 주도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 이 인근에는 빌류친스크라는 비밀스러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심장부이자 보레이급 핵잠수함들이 집결해 있는 북태평양 최대의 해군 기지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핵 억제력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설로 인해
이 철통 같은 기지가 사실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빌유친스크 기지는 러시아 해군의 자부심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보레이급 잠수함들은 한 척당 16발의 불라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는 최대 10개의 핵탄두가 들어있으니 잠수함 한 척이 도시 수십 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강철 괴물들도 지상의 지원 시스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폭솔로 잠수함 기지의 모든 항만, 크레인과 미사일 적재 장비들이 눈 아래 묻혔습니다. 승조원들이 잠수함으로 교대 투입되는 길조차 사라졌고 비상시 출항을 위한 가이드 시스템도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바닷속에 있으니 안전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지원시설과 보급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사일을 적재하고 승조원들이 이동하며 장비를 점검해야 할 항만 시설이 3m 눈 아래 잠겨버린 것입니다.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가 봉쇄되었고 전력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푸틴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최첨단 무기들이 거대한 눈돔이라는 부두운 감옥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적의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서운 자연의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지 내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폭솔로 인해 기지 외곽의 감시 카메라는 물론이고 열감지 센서와 전자 울타리들이 모두 눈 아래 파묻히면서 보안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평소라면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비밀 구역들이 거대한 눈더미를 밟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노출된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병력을 총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눈의 양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전력이 최소 2주일 이상 완전히 마비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쿠라 미사일 시험 사격장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본토 서쪽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 미사일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표 지점입니다. 러시아의 핵 공격 능력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관문인 것이죠. 이번 대폭 발급 폭솔로 사격장 내의 정밀 관측 장비들과 통신 중계기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눈과 귀가 멀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한 군대를 표방하던 러시아가 자연재해 앞에서 이토록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쿠라 사격장의 마비는 단순한 시설 피해를 넘어섭니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핵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빈번하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캄차카의 사격장이 눈에 덮이면서 모든 시험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낙하할 때의 정확도를 측정할 센서들이 눈더미 아래에서 오작동을 일으켰고 분석 데이터를 전송할 위성 안테나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푸틴의 핵 무력 시위가 자연의 공습에 의해 강제로 중단된 셈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러시아 안보에 거대한 구멍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극동 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희박하고 인프라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캄차카가 고립되어 있는 동안 러시아의 동부 방어선은 사실상 공백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군사적 위협이 가해졌다면 러시아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변국들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캄차카의 상황을 위성으로 면밀히 관찰하며 러시아군의 대응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동의 신형 레이더 기지들과 대공 방어 시스템인 S-400들이 눈더미에 파묻혀 작동을 멈춘 장면은 서방 정보 당국의 귀중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는 러시아가 본토 방어에서 얼마나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파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캄차카는 북극 항로의 중요한 기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면서 극동의 에너지 수송 체계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부랴부랴 복구에 나섰지만 워낙 방대한 지역이 파묻힌 터라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눈소식이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멈춰버린 것에 대해 크렘린궁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캄차카의 어업자원 손실도 막대합니다. 세계 최대의 개와 연어 산지인 이곳에서 수천 톤의 수산물이 가공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항구가 얼어붙고 눈에 막히면서 어선들은 출항을 포기했고 이는 곧바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구를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압박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캄차카의 3m 폭설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첨단 과학기술과 강력한 무력으로 무장한 현대 국가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핵잠수함도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기지 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전쟁의 양상과 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과연 러시아는 이번 대참사를 교훈 삼아 극동의 방어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백색 지옥이 러시아 제국 붕괴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까요? 캄차카의 눈은 높겠지만 그 아래에 숨겨졌던 안보의 민낯은 전 세계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자연이 던진 이 강력한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국에게 있어 이번 캄차카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은 우리의 미래 물류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변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극한 기후가 국가 안보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목격한 만큼 우리 역시 기상재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자연의 역습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캄차카의 설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의 진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눈이 녹고 난 자리에 드러날 러시아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을 것입니다. 푸틴의 시선이 서방으로 향해 있는 동안 그의 등 뒤인 극동에서는 거대한 자연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색 지옥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국가란 무기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극동의 심장이 멈춰버린 그날의 기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연의 습격 앞에 무너진 강대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추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